61쪽에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 앞에 러더퍼드 러더퍼드의 그 모형까지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돈다. 요런 말만 해서 전자가 돈다. 전자가 뭐 어떻게 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야지 얘가 인력이 있거든요.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인력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일종의 원심력이 있어야 돼. 원심력이. 그래야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안 붙고 있지. 만약에 회전 안 하면 얘가 당연히 와가지고 딱 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인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설명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소의 그 선 스펙트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 수소가 있는 그런 관에, 방전관 안에 에너지를 주잖아. 그럼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분해해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만 있어요. 특정 파장의 빛만. 여기 이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오는 게 원자의 구조랑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런 이유가 원자 구조로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보호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특정 파장의 빛이 있으면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어떤 궤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궤도를. 그래서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만약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물론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두 번째 껍질로 전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줍니다. 전기 에너지를.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저렇게 들떠요. 이렇게 들뜬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 그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 흡수. 그랬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 이 전자가 여기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올라와 있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이 빛들이 다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가 다른데, 빛의 에너지는 원래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 곱하면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 진동수 곱하기 파장을 하면은 속도가 나오거든요. 뭐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그런 건데, 근데 아무튼 이 진동수를 파장분의 C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동수라고 하는 거를 람다분의 C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C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랑 에너지랑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 요거 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에너지, 이건 에너지고 빛 에너지고, 요거 뉴라고 읽는데 얘는 진동수를 의미하고, 요거 C는 빛의 속도고, H라고 하는 거는 뭐 플랑크 상수 뭐 그런 거예요. 플랑크 상수. 하여튼 상수야, 상수. 람다라고 읽죠. 람다라고 읽고, 요거는 이제 파장입니다. 파장. 자, 에너지랑 그 파장이랑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 중에 파장이 제일 짧은 이빗 있지. 이빗이 에너지가 가장 큰 거야. 이게 얘가 에너지가 가장 큰 거고, 요 중에는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예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요 빛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진 거고, 요거는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진 거고. 네 번째지. 아니다. 3, 4, 5구나.
요거는 이제 6번째 껍질에서 2번째 껍질로 떨어진 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캐나 막 있잖아. 그러면 이게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 영역에서 빛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에너지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했어. 보호가 그랬어. 보호가 이제 양자수로 이제 주양자수로 이제 생각하면 1이 되는 거고요. K, L, M, N 이런 식으로 껍질을 가지고 있고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가 있고 중간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를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떨어지면 요 에너지 차이만큼, 이게 원자에게서 멀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멀수록.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애가 에너지가 낮은 애가 되면서 해당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방추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도 계산을 했어. 에너지 계산하는 식은 요렇게 돼. 이거는 1몰의 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1몰의 전자가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 있다. N이 1인 껍질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312kJ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2의 제곱이니까 이제 4분의 13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은 3분의 1312가 돼요. 그럼 에너지가 첫 번째 껍질이 제일 낮고, 그 다음 껍질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 껍질이 또 이렇게 낮아져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에너지 순위가 3n, 4n, 5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만약에 n이 무한대다, 이렇게 무한대다. 그러면 무한대면 무한대 제곱분의 1310이니까 0에 가깝겠죠? 그럼 에너지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0이에요. 0.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10이고, 요 차이가 이제 1312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4분의 1312. 그러면은 이 간격을 잘 보시면 여기가 전체 4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3만큼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2하고 1 차이가 3하고 2 차이보다 훨씬 커요. 첫 번째 에너지 순위가 훨씬 큽니다. 그것도 알긴 아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물리 시간에도 나오는 거여서 2학기 때 물리 배울 때도 나오는 겁니다.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왜냐면 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1이면은 마이너스 1310인 거고요. 2면은 마이너스 4분의 1310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 이거?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이런 거, 불안정하다 이런 거.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인접한 두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좁아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상태, 즉 에너지 순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전자가 에너지 순위가 높은 전자 껍질로 전이되는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한다. 전자는 같은 전자 껍질에서 원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는 않는데, 이건 보호가 얘기한 거죠.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흡수할 때는 이제 들뜰 때,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전이할 때는 흡수하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전이가 될 때는 방출하는 거죠. 빛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므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빛의 파장은 짧고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다. 전자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의 빛이 나옵니다. 이걸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발머 계열. 그런 용어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럴 때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궤도 전자 껍질 쓰면 되나?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껍질이라고 되어 있냐 답이?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전자의 에너지 순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바닥 상태.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 준이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자, 거기까지는 보의 원자 모형이고요. 보의 원자 모형이고, 현대적인 원자 모형은 특정 궤도를 돈다라고 어떻게 뭐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궤도를 돈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진짜 궤도 도는지 어떻게 알지?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 궤도를 도는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면 빛에너지 같은 걸 쏴서 여기에 맞고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가 읽고 판단해야 되는데 워낙 미시세계이다 보니까 얘 빛을 쏘게 되면 얘의 운동량이 바뀌어요. 얘가 이 빛을 맞는 동시에.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고 해.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 그거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어서 궤도를 알 수가 없다. 궤도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고 있는지는 뭘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전자가 물질파라고 합니다. 물질파.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는 것처럼 물질들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는다. 그런 게 이제 뭐 물질파라고 하는데, 이게 야구공은 이제 크면은 그냥 직진하면은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야구공도 약간 떨리면서 오거든요. 떨리면서. 전자들도 입자가 작잖아. 그러면 이게 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성을 가지면서 가요. 그래서 그거를 파동 함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파동 함수라고 하는 걸로. 근데 파동 함수를 제곱을 하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표현이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대학교 가서 하시고, 파동 함수 뭐 이게 푸사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파동 함수의 제곱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궤도는 알 수는 없는데 발견될 확률은 알아요. 발견될 확률. 이거는 파동 함수의 제곱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이건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어디에 있을 것 같다. 주로 여기에 분포한다. 뭐 요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나타내는 거를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오비탈. 그래도 함수라고도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다. 이 발견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 주양자수라고 하는 걸로 오비탈이나 아니면 전자의 상태를 표현할 건데, 양자수라고 하는 걸로. 근데 양자수에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주양자수가 있고, 방위양자수가 있고, 자기양자수가 있고, 스핀궤도 양자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나 있고 뭐 막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고, 주양자수는 n으로 쓰고요. 껍질수를 의미합니다. 껍질수. 첫 번째 껍질이냐 두 번째 껍질이냐. 근데 그 첫 번째랑 두 번째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양자수는
주양자 수는 에너지와 크기, 오비탈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런 말이 없네요. 어디? 네. 하여튼 주양자 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나 오비탈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껍질이 작은 거고 두 번째 n이 2가 되면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는 거야. K 껍질은 주양자 수가 1이고 L 껍질은 2고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은 주양자 수가 3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양자수를 이제 뭐 우리는 L이라고 보통 써. L, 스몰 L로 씁니다. 이거는 이제 0, 1 이렇게 가서 n-1까지가 되는데 첫 번째 껍질은 0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껍질은 0과 1이 있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n-1 두 번 2에서 1 빼면 1이니까 0, 1까지 있는 거고 세 번째 껍질이면은 0, 1, 2까지 있죠. 그래서 L이 0일 때는 S 오비탈이고 1일 때는 P 오비탈이고 2일 때는 D 오비탈이 되고 3일 때는 F 오비탈이 됩니다. L이라고 하는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라고도 하고 부양자수,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오비탈의 모양. S면은 이제 S면은 구형이고요. P는 이제 R형이고 D는 뭐 나비 넥타이처럼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F는 좀 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서는 L이 0밖에 없어요. 0. 왜냐면 0부터 n-1까지니까. 그래서 S 오비탈 하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껍질이 되면은 0이랑 1이 있죠. 1은 P 오비탈이다. 1은 P 오비탈. 세 번째 껍질이면 0, 1, 2까지 있어요. 그러면 D 오비탈까지 나오죠. 자, S 오비탈은 구형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전자가 발견된 확률 90% 공간의 경계면으로 해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1S보다 2S 주양자수가 크면 앞에 있는 얘가 주양자수인데 크면 오비탈도 커지고 에너지 준위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써요. 같은 방향의 그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이거를 이제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성 없다. 뭐 치우친 거 아니다 뭐 이런 소리죠. 근데 p 오비탈은 R형형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px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x축 상에 있는 거고요. py 오비탈이면 y축 상에 있는 거고 pg 오비탈이면 g축 상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방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S 오비탈은 1개 있고 p 오비탈은 3개 있습니다. p 오비탈은 하나, 둘, 3개. 왜 3개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ml 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인데 만약에 L이 1이다 그러면 ml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3개 나오죠. 3개 오비탈 수가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ml은 자기양자수라고 하죠. 자기양자수는 공간적인 배향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있느냐 뭐 이런 걸 의미해. 자, 그래서 주양자수가 2인 L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있는 거고요. 왜냐면 N이 2니까 L은 0,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주양자수가 3인 M 전자 껍질에서는 N이 3이면 L은 0, 1, 2까지 있는 거, SPD까지 있는 거죠. SPD까지 있는 거. S 오비탈의 모양은 구형이죠. 구형. 자, 그래서 이제 오비탈은 표현할 때 맨
맨 앞에는 주양자수 쓰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P냐 S냐 이거는 오비탈의 종류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이 부양자수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까지 전자가 다 있다. 그러면은 1s 뭐 여기는 이제 전자가 만약에 뭐 하나만 채워져 있다. 뭐 1s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두 번째 뭐 나오는 이제 뭐 2s에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아르곤을 표현해 본다. 아르곤이 18번인데 그러면은 전자가 18개 있잖아요. 그럼 1s에 2개가 있고 2s에 2개가 있고 2p에는 6개까지 들어갑니다. 왜냐면 오비탈이 3개가 있죠. xp, y x, y치 3개가 있죠. 근데 한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가요. 한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가니까 총 6개 전자가 들어가는 거고 3s에 2개 그 다음에 3p에 6개 여기까지 하면 18개죠. 그쵸? 네,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비탈이 첫 번째 껍질에는 하나만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ES 오비탈 하나와 EP 오비탈 3개. 그러니까 총 오비탈은 4개 있습니다. 4개. 세 번째 껍질에는 1S, 3S 하나, 3P 3개, 3D는 5개 있습니다. 5개. 자기 양자수가 달라서 그런 건데, 그럼 총 전체 9개가 있고요. 네 번째 껍질에서는 이제 F 오비탈은 7개의 오비탈이 있거든요. 이거 다 더하면 16개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껍질에 오비탈의 개수가 1인데 1의 제곱계만큼 있는 거고, 두 번째 껍질에는 n이 2인데 그럼 2의 제곱계 4개만큼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는 3의 제곱이니까 9개만큼 있고, 네 번째 껍질에는 4의 제곱이니까 16개만큼 오비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수 일단 밑에다 쓰세요. 전자수는 2 곱하기 n제곱계입니다. 왜냐면 한 오비탈당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비탈 수가 n의 제곱계만큼 있는 거고 전자수는 2 곱하기 n 제곱계만큼 있는 거죠. 예전에 하이탑으로 한 적 있어서 좀 빨리는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주양자수 n이고요. 방위양자수나 부양자수는 스몰 l이고요. 자기양자수는 ml이고요. 스핀 자기양자수는 ms인데, 스핀 자기양자수는 이제 오비탈 안에 있는 전자가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n은 1, 2 이렇게 자연수로 나가는 거고, l은 0부터 n-1까지고, ml은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1까지 정수고, ms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데 선생님이 미리 다 설명했구나. 여기 다 나오는 밑에 그리고 주양자수가 2인 전자 껍질에는 2의 제곱계 4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면 돼.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제 ES 하나 있고 EP가 오비탈이 EP가 XYZ 이렇게 3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있는 거죠. 주양자수가 2일 때 방위양자수는 0, 1까지 됩니다. 0, 1. n-1까지. 0부터 n-1까지. 그러면 무슨 오비탈이 있는 거냐? S나 P 오비탈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S 오비탈의 방위양자수가 0이고, 0입니다. 0에서 0까지니까. P 오비탈의 방위양자수가 S 오비탈은 방향자수가 0이고 P 오비탈의 방향자수는 P는 1이죠. 1. 1입니다. 그 다음에 SPT, D는 방향자수가 2고요. F는 방향자수가 3이고 뭐 그렇게 되죠. 방향자수는.
방위양자 수가 1일 때 자기양자 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인데 마이너스 1, 0, 플러스 이렇게 있거든. 3개. 그럼 오비탈이 3개가 존재합니다. 3개가. X와 X축에 하나, Y축에 하나, Z축에 하나 이렇게 3개 존재합니다. 방금 다 한 거긴 하죠, 지금. 스핀자기양자 수는 전자가 이제 그 자전을 해요. 회전을 해요. 회전하는 거가 반대 방향으로 스핀 자기양자수를 갖습니다.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스핀 자기양자수가 있습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뭐 해야 하는데 맞네. 해야겠다.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선생님 좀 빨리 해가지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혹시? 내공인 먼저 하겠습니다. 내공인 아까 전에 요 22쪽 요 내용은 했고요. 방금 한 거여가지고 따로 설명은 안 하고 요런 얘기도 하겠지. 방금 한 거까지가 이제 내공인에 있어서 24쪽부터 좀 풀어볼게요. 24쪽부터 내공인 24쪽부터 좀 1단계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부터 개념 짚어보기 먼저 하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발견한 톰슨의 음극선관 실험은 전자 발견한 거 전자 그렇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원자 핵 쓰시면 되고 원자 핵 순서대로 써야 되고 무엇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이다. 동위 원소죠. 동위 원소고 원자 번호가 10번인 원소의 양성자 수 10개고요. 원자 번호가 9번인 원소 X의 이온인 X-1가의 전자수는 원래 전자는 9개 있어야 하는데 하나가 더 이제 붙어서 음이온이 된 거니까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원자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것을 쓰시오. 양성자수가 크면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수가 가장 적은 거는 이제 2개 더하면 질량수인데 A가 가장 적겠네. 동위원소 관계에 있으려면 양성자수가 같고 중성자수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A랑 B가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거죠. 보호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수소에서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 전자 궤도 모형 이런 거를 제안하는 거죠. 보호 원자 모형에서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은 K 전자 껍질이다. 맞아 이게 K부터요. K. 뭐 A부터 안 하고 K, L, M, N 이렇게 나가거든요. K 전자 껍질이 가장 가깝게 있는 거고요. 보호 원자 모형은 원자에게서 먼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높다. 뭐 불안정하다.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다. 맞죠? 방위양자 수가 1인 오비탈은 두 가지이다. 방위양자 수가 1인 거는 S오비탈 하나죠. 하나. 한 가지입니다. 1인이구나. 미안. 1인 거는 0인 게 S오비탈이고 1인 거는 P오비탈인데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러니까 P오비탈이 X축상에 있는 거 있고 Y축상에 있는 거 있고 Z축상에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됩니다. 일단 답은 X네. 주양자 수가 클수록 가질 수 있는 스핀자기양자 수 값이 증가한다. 틀렸는데 스핀자기양자 수는 전자가 뭐 욜로 회전하느냐 아니면 뭐 이 반대
뭐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회전하는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여서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만 있어요. 두 개만.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 방향성이 없는 거 S오비탈 말하는 거 S오비탈, 구형인 S오비탈 가만 쓰면 되고요. PY 오비탈은 어느 거냐, Y축상이 있는 거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적으시면 됩니다. 요건 P 오비탈, 요건 S 오비탈이죠. 그 다음에 방위양자 수가 같은 오비탈을 모두 쓰시오. 요거는 방위양자 수가 0이고 얘네는 방위양자 수가 1이죠. 나다라 쓰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2단계 내신 다지기 풀어봐 주시고 28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25에서 28초까지. 원자 얇은 금박에 알파 입자를 쏜 거는 이제 원자핵 발견이죠. 원자핵. 그 다음에 진공 방전 간에 고전압을 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이 음극이야. 음극성관 실험. 그거는 이제 전자 발견한 거고.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수능 특강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양성자 발견입니다. 이거 양극선이라고 하는데 골트슈타인이 이제 실험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핵, 전자, 양성자 순으로 쓰면 됩니다. 3번이 답이고 뭐 이런 실험도 있긴 했었어. 양성자 발견한 겁니다. 저거는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생기는 거는 직진성이 있다라는 거고 플러스 극으로 휜 거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아니죠. 요럴려면 이제 바람개비가 돌아가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랑 관련 있는 거니까 답은 1번이고요. 이 실험은 이제 전자랑 관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알파 입자 경로에 영향을 준다. 아닙니다. 전자는 너무 작아서 전자가 경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B가 양성자죠. 그쵸? 아시죠? 이거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양성자 두 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B가 경로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고요. 알파 입자가 크게 휘는 것은 B가 띄는 전하 때문이라고. 맞죠? 예. 양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튕겨내야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C는 실험 나에서 발견되었다. C는 중성자를 의미하는데 중성자는 여기서 발견된 건 아니에요. 중성자는 체드익이 베릴륨 방막에다가 충돌시켰을 때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데 아무튼 이거랑은 관련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자핵 발견이랑 관계가 있죠. 나 실험은 답 2번 하시고 4번에 나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알파 입자 대부분이 직진하게 되고 원자 내부의 대부분은 입자로 가득 차 있다 아니고요. 빈 공간이고 답은 2번 하셔야 되고 원자 중심에 질량이 밀집되어 있다 맞고요. 원자 중심의 크기가 있는 입자는 이제 원자핵 말하는 건데 매우 작다. 매우 작고요. 원자 중심에 있는 입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 양전하를 띠고 있죠. 자, 이건 음극선 실험이고 음극순간 실험이고 이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요. 자, 여기서는 전자가 발견되는 거고 여기서는 원자핵인데 A의 질량은 B보다 작고 A와 B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적용하죠. 예. 마이너스 전화 양전하니까 플러스 전화니까 나에서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는 B다. 맞죠? 대부분 통과하는 게 많은 거니까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이 0인 게 중성자고
그 다음에 요 중성자랑 질량 비슷한 게 양성자고, 또 양전화 띄고 있고, 이게 전자. 중성 원자에서 가와 다는 수가 같다. 양성자와 전자수 같죠? 나와 다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장이다. 가랑 나죠, 가랑 나. 원자핵의 전하량이 요렇다면, 잘 보시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9에서 18이 됐기 때문에 양성자 10개 있다라는 소리고, 질량수가 20인데 그러면 중성자 수도 10개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지수 잘 보시고, 지금 양성자 10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20에서 10 되면 10이니까 디귿 보기도 맞는 거죠? 한번 다르고. 그 다음에 가와 라에 해당하는 값을 모두 합한 숫자는 지금 지금 원자인지 이온인지 모르네요. 원자 및 이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질량수가 10이고 중성자 수가 6이면 양성자 수 6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13 돼야 되니까 이건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거 4네요, 4. 그렇죠? 네. 뭐 이온이긴 하네. 얘는 두 개 더하면 7이니까 14에다 10 더하니까 24네요. 4로 하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옳은 거 8번에 전하를 띠는 입자는 B다.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니까 얘는 원자 상태인 거고, 요거는 이제 양이온이죠. 전자 두 개 떨어진 양이온이고, 얘는 원자 상태고, 얘도 원자네, 원자 상태고. 그래서 전하를 띠는 입자는 B다가 맞죠? 기억보기 맞고요. 질량이 가장 큰 입자는 질량수 보시면 되는데 D네요, D. 니은 보기도 맞고. C와 D는 동위원소다. 양성자 수가 같은데 중성자가 다르니까 동위원소 맞네. 다 5번 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8번, 9번에 양성자 수가 17개고 원자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전자도 17개여야 하고, 중성자 수는 35에서 17 빼면 되니까 18개가 맞죠?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원자라고 되어 있는지 이온이라고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원자니까 양성자와 전자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얀 애가 양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A와 B는 양성자 수가 다르니까 A는 수소, B는 헬륨, 원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동위원소가 아닙니다. 질량수는 지금 둘이 같아요. A랑 B랑 같은 겁니다.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같은 거죠. 1번 답이고, 11번에 X와 Y는 이것도 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Y를 보면은 빨간 애가 양성자라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X와 Y는 동위원소냐? 동위원소죠. 양성자 수가 똑같으니까. 원자 번호는 Z가 가장 크네. 원자 번호 2번이고요. X와 Z의 질량수 B는 X는 2고 질량수가 Z는 3입니다. 2대 3. 3번 하시면 되고, 12번에 탄소와 다른 세종, 탄소긴 하네.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른 거네요. 질량이 가장 큰 것은 다가 맞고, 전자수는 다 똑같은 거고, 1g 중 많이 들어있는 원자는 나가 다보다 많이 가보다는 적게 들어있지. 가보다보다 나가 적게 들어있죠. 왜냐면 원자량이 크니까 더 적게 들어있죠. 그죠?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요거는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대1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양성자수가 1이고 중성자수는 2입니다. 2. 그러면 질량수는 3이고.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는 화학적 성질 같다. 그러면 이제 Z가 양성자수인데 이거 화학적 성질 같죠?
양성자가 하나만 있으면 둘 다 수소니까. 그 다음에 C랑 D는 동위원소는 아닙니다. 왜냐면 양성자 수가 다르니까 동위원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수가 가장 큰 것은 D다. 그러긴 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질량수가 3인데 어찌됐건 지금 원자번호 6번인 애가 큰데 그 중에서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비율이 이거는 1이니까 질량수는 12가 될 거고요. 이거는 뭐 그거보다 큰 거죠. 중성자수가 더 많으니까. 질량수가 가장 큰 것은 D가 되는 게 맞죠? 이해하시나요? D가 되는 거? 이 중에 지금 D가 제일 크죠?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 존재 비율인데 이 비율이 만약에 50대 50이면은 평균 원자량이 36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얘가 훨씬 많잖아요. 3대 1의 비율이잖아. 35.5고요. 중성자수는 나가 가보다 2개 많다. 맞죠? 그러니까 뭐 얘 지금 원자 번호는 물론 얘는 염소거든, 염소. 염소는 이제 뭐 17번이긴 한데, 근데 지금 동위원소라고 써있기 때문에 양성자수 같은 거고, 얘가 질량수가 크다라는 거는 중성자수가 2개가 많은 거죠. 분자량이 다른 세 종류의 X2가 존재하죠. 왜냐면 이제 35, 35가 결합하면 70인 거고, 하나가 35고 하나가 37이면은 70이고, 둘 다 37, 37이 결합하면은 74.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하겠지, 그죠? 니은디귿 답하고는고요. 그 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 15번에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불연속적 에너지 순위를 갖는다 맞고요.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순위가 낮은 겁니다. 낮은 겁니다. 가깝게 있는 게 안 정한 거예요. 전자는 원자의 주위에 일정한 궤도를 원운동한다라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하기 위해 제한되었다 맞고요.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것도 맞죠? 답 2번. 자, 수소 원자면 요렇게 있어야지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 제일 가깝게 있어야 되지. 이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A는 전자가 L 전자 껍질에 있냐? 지금 KLM이니까 지금 A에서는 M 전자 껍질이 있어요. M 전자 껍질에. 그 다음에 A에서 B에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빛이 방출하냐? 맞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내려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좀 더 배우면 알겠지만 자외선이야, 자외선.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 자외선이고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입니다. 아무튼 16번에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KLMN 이렇게 되는 거예요. KLM. K에서 M으로 가려면 흡수해야 되는 거고, N에서 K로 가려면 KLMN, N에서 K로 가려면 방출해야 되는 거고, L에서 K로 가려면 L에서 K로 가려면 방출해야 되는 거고, M에서 K로 가려면 방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흡수하는 경우 한 가지다, 맞죠? 가 한 가지고, 가장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는 거는 요거는 4에서 1로 간 거고요. 4에서 1로 간 거고. 얘가 제일 크겠네. 지금 나하고의 나 맞고요.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다랑 라를 비교할 건데, 라는 M에서 K네. 그럼 얘가 맞네. L에서 K는 이제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에너지 차이가 많은 게 M에서 K잖아요. 라에서 다가 라보다 작다. 라가 크다. 5번이 다르죠. 여기 보시고, 자, S오비탈 R형 모양 아닙니다. 구형이고요. 전자가 원궤도, 이게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어가 한 얘기인데,
오비탈은 현대적인 원자 모형입니다.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 뭐 맞는 이야기고요. 오비탈의 에너지에 따라 SPD, 이거 SPD는 에너지에 따라 분류된 게 아니라 모양에 따라 분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오비탈에서 원자 핵으로부터 방향에 따른 전자를 발견될 확률이 달라진다. 근데 같은 게 있어, 같은 거. S오비탈은 같아요, 그냥 S오비탈은.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다. 똑같습니다. 발견될 확률이. 그 다음에 19번에, 그래서 18번은 3번 답이고, 19번에 보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 나타내고 있는데, 가에서 전자는 정해진 궤도로 원운동한다가 맞고, 나에서 원의 바깥 영역에서는 전자 발견될 수 없다. 이게 틀린데, 원래는 여기도 발견될 확률은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다 한 90% 정도까지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 바깥에서 발견될 확률도 있는 거예요. 가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으나 나로는 설명할 수 없다. 아닙니다. 오비탈 모형에서도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소의 오비탈을 설명할 수 있어요.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1s, 2s, 2p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px는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에너지 수준이 높고, 오비탈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공간을 나타낸다 맞고요. 2s와 2px 오비탈은 전자 껍질이 다르다. 아니죠. 두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KL 껍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이게 방향성이 없다 이런 말이야. 이게 거리만 같으면 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형일 때는 특정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거리만 같으면 된다. 자, 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은 2이고요. 이건 ES고, 이거는 EPX고, 이거 EPY고, 이거 EPZ 뭐 이렇게 됩니다. 가에서라의 주양자수 모두 같다. 2로 같네요. 방위양자수는 가가 나보다 더 크냐? 얘는 이제 L이 0이니까 ML은 0밖에 없는데, 방위양자수 물어봤군요. 자기양자수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L은 0이고 얘는 L은 0이고 얘는 L은 1이니까 이거 틀렸네요. 0, 1이니까 틀렸네요. 다와 라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스핀 자기양자수는 같다. 스핀 자기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같은 거죠.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22번 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한다. ML 값인데 맞는 이야기.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 결정한다. SPDF 맞죠?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훈트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트 규칙. 오비탈이 같아도 스핀 자기양자수는 서로 달라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있구나. 맞는 이야기지, 미안해. 맞는 거고요. 방위양자수가 2인 오비탈은 5개의 자기양자수가 갖는다. 맞죠? 그 방위양자수가 2면 ML이 2면 자기양자수는 잘못했다. L이 2면이지 미안. L이 2면
자기항자 수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마이너스 2까지 5개죠. 5개의 자기항자 수가 갖는다. 방위항자 수가 클수록 가질 수 있는 스핀 자기항자 수 값이 증가한다. 스핀 자기항자 수는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5번 쓰면 되고, M 전자 껍질에 P-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를 이렇게 적은 것은 KLM인데 N이 3이죠. N이 3. N이 3이에요. N이 3이면 L은 0부터 N-1까지 2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 되네. 그러면 ML은 만약에 0이면 0, 1이면 이해 돼. 근데 1인데 이해 안 돼. 1이면 이해 되는데 1인데 이해 안 돼.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됩니다. 스핀 자기항자수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있으니까 되고요. 그래서 답은 이게 아니 뭐지? 잠깐만요. 가질 수 있는이구나, 없는이 아니라 이거 없는 거고 있는이니까 얘네 4번. 가질 수 있는 거 4번. 3단계 등급 올리기 한번 해봐 주시고, 해봅시다. 3단계. 안정환 이온이나 아니면 뭐 동위원소 Y를 구성하는 입자수에 대한 거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온이네. 이온이고 A, B, C 수가 같다. A에서 B 수.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그런데 얘랑 얘랑 동위원소잖아. 동위원소. 근데 동위원소인데 뭐가 같아야 되죠?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C가 양성자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은 지금 그러면 이제 얘가 이온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많아진 거, 변화된 거 있지. 변화된 거. 얘가 전자수가 되겠죠. 전자수가. 그래서 얘는 뭐 X2가 마이너스 이온이겠네요. 그럼 얘는 원자니까 이온이랑 안 써져 있으니까 원자겠지. 그러면은 이제 얘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8이고, 그러면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동위원소가 맞지, 그쵸? X랑 Y는 동위원소가 맞죠? 그래서 A가 양성자 수 아니고 중성자 수여야 되고, 가는 8이고요. Y는 양성자 수가 8이니까, 근데 요거를 더해야지 질량수가 되니까 요거 아니죠? 여기 18이 돼야겠죠? 이해하시죠?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해야 되니까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의 분자량을 따른 존재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자량이 2가 되려면 두 개가 모여서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질량수가 1인 애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 얘가 되고요. 얘가 되려면은 하나는 2여야 되는 거지, 질량수. 뭐 이해하시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똑같으니까 뭐 이래야 되고. 그다음 질량수가 이제 분자량이 4가 되려면 질량수가 2인 애들이 결합을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이런 상태고. 얘 되려면 둘 다 35인 애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35짜리 두 개가 결합을 해야 되고, 얘가 되려면 하나는 35, 하나는 37. 얘가 되려면 37인 애가 두 개 결합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1.5다. 아니지, 거의 1이지, 거의 1. 왜냐면 얘가 훨씬 많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거니까. 평균 원자량은 거의 1이지. 약 1이지, 약 1. 1보다 조금 크긴 할 텐데요. 염소 원자는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얘 두 개 존재하는 거죠, 얘 두 개.
35 하나, 37 하나. 35 하나, 37 하나. 이렇게 두 종류 존재. 염화수소 분자 중 존재 비율이 가장 큰 것은 36인에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35랑 C에 37인 애가 3대1 비율에 있고, 35랑 37이. 요건 1인 애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면은 36인 게 가장 많이 존재하겠지. 존재 비율이 가장 많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 35인애랑 1인애 만나서 36인애가 제일 많겠죠. 네.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1 또는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두 개 다 S오비탈인데, 이건 1S오비탈이고, 이건 2S오비탈일 거고요. P오비탈은 2부터만 있는 거, 2PX오비탈이라고 거고, 자, 주양자 수는 가가 2고요. 가가 2니까 주양자 수는 같은 거고, 가와 나의 자기양자 수가 같으냐? 나나 가는 자기양자 수가 0밖에 없어요. 자기양자 수 ml 값이 0밖에 없습니다. 같은 거죠.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다에서 나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한다. 맞죠? 왜냐면 이 두 번째 껍질이고 첫 번째 껍질이니까. 4번 서술형 문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하시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왜냐면 대부분 통과할 거니까,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원자의 중심에 양전하를 띠고 밀도가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한다.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하를 띠고 밀도가 매우 큰, 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 이래도 되고요.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한다. 뭐 원자력이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가와 기역과 니은을 구하는 식과 답을 쓰시오. 근데 요러면 이제 요걸 x라고 했을 때, 물론 퍼센트긴 한데, x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뭐 100-x로 쓰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을 쓰자면 10 곱하기 100분의 x 더하기 11 곱하기 100분의 100-x. 그러면 값이 10.8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요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은 11에 가까워야 하는데, 요거를 이제 4등분 했을 때 요게 한 11이 80%고 얘가 20%면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이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8이 나오려면 여기에 얘가 더 많으면 되죠. 그러니까 11이 더 많으면 되죠. 그렇죠? 자, 이게 하여튼 요 x 구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숫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20% 80% 있으면 얘가 구하면 10.8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숙제는 내줄게요. 숙제는 프린트 내줘요. 프린트 좀 내줘요.